안녕하세요. 의학용어 오늘은 비뇨기 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비뇨기 계통은 우리가 먹은 수분에 대해서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고 배출을 하는 계통입니다. 우리가 이 비뇨기 계통에 대해서 관련된 명칭을 알고 각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뇨 계통의 접두사와 접미사를 이용하여 만든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뇨 계통의 질환과 검사에 대한 용어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병리학적 상태와 맥과적 용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비뇨계통은 제가 앞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했듯이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기관으로 이루어진 계통입니다. 여기에 있는 장기는 신장, 뇨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 실질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세관을 지나 신장 유두로 운반되어 신배로 배출되고 이 신배의 소변은 신우에 모여서 요관을 거쳐 방광으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해부학적인 그림과 용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 비뇨기통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미노산의 분해로 생긴 요소와 같은 질소 함유의 노폐물을 혈액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감염성 병원체에 의해서 생긴 유독 성분의 제거, 체액 중의 물, 소금, 산의 적당한 형평성을 유지하는 항상성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해부학적 용어를 보시면 키드니스, 신장이죠, 신장. 여기 키드니가 원래 신장인데 양쪽에 붙어 있어서 키드니스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텍스, 겉질, 피지를 얘기합니다. 메듈라는 콩팥에 있는 속질, 수지를 얘기하고요. 네프로는 콩팥 단위, 기능적 단위이며 구조적인 신장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레날 펠비스는 콩팥 깔때기, 신우라고 하고요. 유레터는 유관, 유레스라, 요도를 얘기합니다. 유리너리 블레더, 방광을 얘기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콩팥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도 여기 비뇨기 계통에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부학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으로는 비뇨기 계통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신은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내분비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면 여기 아orta, 복부 대동맥이 흐르고 있고요. 다음 IVC, 하대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방광으로 가고요. 방광에서 요도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요도는 소변을 방광으로부터 체외로 배출을 하기 위한 관이고요. 남성의 요도는 방광에서 외요도구까지 20에서 25cm 정도로 여성의 2.5cm에서 4cm보다 좀 더 가늘고 깁니다. 가늘고 길기 때문에 여성보다 감염매로부터 조금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방광은 요관을 통해 모인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이죠. 장기로 용량은 500cc 정도, 우리 그 생맥주 한 잔 500cc 정도, 다시 말해서 500ml 정도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8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신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장은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신장이 왜 콩팥으로 불리는지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학생 있을까요? 네, 신장은 콩의 모양을 하고 팥의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팥으로 명명이 된다고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장을 통해서 걸러진 소변이 요관, 유레터를 통해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방광에서 한 500ml 정도를 저장했다가 유레스라, 요도를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이 콩팥은 심장과 더불어 인체에서 혈액이 많이 흐르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200리터 정도의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외상이나 사고 등으로 손상 시 대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으로 되기도 합니다. 후복막 장기 중에 하나고요. 콩팥은 후복막 장기입니다. 후복막 장기란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복막은 우리 몸의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얇은 두 겹의 막. 근데 이 복막이 얇은 두 겹의 막보다는 그냥 얇은 반투명 막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막에 신장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복막의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으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는 장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후복막 장기는 콩팥, 요관, 부신, 췌장, 그 다음에 대동맥과 하대정맥,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샘창자, 듀오데눔과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와 같이 콩팥은 우리 몸의 뒷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콩팥은 길이는 10cm, 그 다음에 너비는 5cm 정도이고요. 무게는 약 130g 정도 됩니다. 간과 함께 실질 조직입니다. 실질로 이루어진 장기라는 뜻이에요. 이 실질은 겉질과 속질로 나눕니다. 겉질은 약 100만 개의 신장 단위인 네프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콩팥의 기능도 또한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은 노폐물, 전해질, 수분 등을 포함한 소변을 생산해서 배출하는 배설 기능과 두 번째, 나트륨, 인산, 칼륨 등의 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항상성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혈압 유지, 빈혈 교정 등 내분비와 외분비 기능도 있습니다. 이 콩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콩팥의 구조를 보면 여기 겉질이 있습니다. 겉질이 있고 그 속에는 속질,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 겉질은 다시 한번 피질이라고 하고 속질은 수질, 레날, 메듈라라고도 하고요. 이 속질은 레날, 피라미드가 속해 있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콩팥 유두, 신유두, 레날 파필라가 있고요. 여기 소심배, 마이너 레날 칼리스, 대심배, 메이저 레날 칼리스를 통한 소변이 신우, 레날 펠비스에서 모여져서 요관으로 통해 방광으로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프론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사구체, 토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 주머니 요세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요세관은 토리 쪽 세관, 근위세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콩팥 세관고리, 헬렌고리라고 합니다. 먼 쪽 세관, 원위세관 및 집합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리를 통과한 요과액은 요세관에서 재흡수 및 분비작용을 거치고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좌우 신장에는 각각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양쪽 합쳐서 총 2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심배는 약 8개에서 12개가 있어요. 소심배는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심배는 소심배가 모인 요 부분, 대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심배가 모인 대심배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마이너 칼렌스가 여기 있고요. 이 마이너 칼렌스가 모인 것이 메이저 칼렌스, 대심배예요. 대심배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마이너 칼렌스가 요렇게 있고 요것들이 모여서 요렇게 되는 게 대심배입니다. 요렇게 대심배는 2개에서 3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심배는 8개에서 12개 정도가 있어요. 다음 이제 월드 루트 어근을 보실게요. 코티코, 콜텍스, 겉질을 얘기하고요. 시스토, 베지코, 유리너리 블레더, 방광을 말합니다. 글루머룰로, 글루머룰러스, 사구체를 얘기하고요. 메듈로, 메듈라, 속질을 얘기합니다. 네프로, 레노, 키드니, 신장을 얘기하고요. 파이엘로, 레날 펠비스, 신우를 얘기합니다. 유로, 유린, 소변이고요. 유레로, 아조토, 유린,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요소는 질소라고도 합니다. 유레테로, 유레터, 요관을 말하고요. 유레스로, 유레스라, 요도를 얘기하는 어근이에요. 유릭 애시드, 요산을 얘기하고요. 베지큘로, 베지코, 시스토, 유리너리 블레더, 방광을 말하는 어근입니다. 여기서 방광은 보시면 방광은 주로 요의 저장소죠. 요의 저장소를 형성하는 속이 빈 근육의 기관입니다. 방광의 모양과 크기는 장기에 포함된 소변의 양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변이 없으면 방광은 조금 작아졌다가 소변이 800ml까지 꽉 차면 방광은 크게 부풉니다. 그래서 소변이 다시 밖으로 배출하면 다시 줄어들겠죠. 요도는 방광에서 외부로 소변을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남성의 경우 길이가 약 20cm이며 소변뿐만 아니라 남성은 정액과 그리고 전립선, 구급 및 요도의 분비물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배뇨와 사정 중에는 문이 열리고 직경은 길이에 따라서 0.5cm에서 0.8cm까지 다양합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요도는 남성의 요도보다 짧고 한 3에서 4.5cm 정도, 그리고 더 팽창성이 있으며 소변과 점샘의 분비물만 운변을 합니다. 아나토미칼 용어를 볼게요. 보우만스 캡슐은 보우만 주머니를 얘기합니다. 칼렌스, 신배를 얘기하고요. 네프론은 신장의 단위죠. 기능적, 구조적 단위. 레날 콜텍스, 신장의 겉질입니다. 레날 글루머룰러스, 사구체를 얘기하고요. 레날 메듈라, 신장의 속질입니다. 레날 펠비스는 신우를 얘기하고요.
레날 피라미드, 신장 피라미드를 얘기합니다. 유레스라는 요도예요. 우리 노트에는, 강의 노트에는 요도라고 안 적혀져 있어요. 요거를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책 78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는데요. 78페이지에 유레스라를 요 관이 아닌 요 도로 정정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레날, 콜텍스, 겉질이죠? 겉질,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날, 메듈라, 속질, 속질입니다. 수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레날, 파필라, 유두를 얘기하고요. 여기 레날 피라미드가 있고요. 레날 칼럼, 기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라미드에서 걸러진 요는 마이너 칼린스가 있고요. 소신배 마이너 칼린스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의 칼린스를 이루죠. 대신배를 이룹니다. 마이너 칼린스는 8개에서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칼린스는 2개에서 3개가 있습니다. 메이저 칼린스는 여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이죠. 마이너 칼린스가 모여서 메이저 칼린스로, 이 메이저 칼린스를 통해서 모인 소변이 레날, 펠비스에 모여서 유레스라, 요 관을 통해 방광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날 펠비스, 그 다음에 레날 베인, 그리고 뒤에 레날 아테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들어가는 요 문을 레날 하일럼이라고 합니다. 하일럼, 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음 앞에서 나왔던 보호막 캡슐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보호막 캡슐은 신장의 겉질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신장의 겉질을 확대해서 본 이미지예요. 이 신장의 겉질 중에서 보호막 캡슐은 요 동글동글한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 동글동글한 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보호막 캡슐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요게 보호막 주머니를 확대해서 본 이미지입니다. 이 보호막 캡슐은 사구체를 통과하는 혈액의 20%만 사구체 주머니를 통해 여과대에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80%는 수출 세동맥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출 세동맥이란 여기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혈액을 받아서 여과시키는 필터가 이 보호막 주머니입니다. 사구체 주머니라고도 하고요. 이 안을 이렇게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이 모세혈관이 뭉친 덩어리인 사구체, 이게 사구체인데요.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두 겹으로 이루어진 주머니를 보호막 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내엽과 외엽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사구체를 통한 여과된 물질이 이 공간을 거쳐서 외엽과 연결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생성된 요를 원요라고 하는데요. 이 원요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소변을 그냥 대충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메디컬 용어를 보겠습니다. 언유리아, 문요라고 하는데요. 문요, 언유리아는 신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요관이 막혀 신장에서의 소변 생성이 하루에 그 우유 한 팩 정도인
200ml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요독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우리가 하루 성인의 소변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소변량은 1.2리터에서 1.8리터 정도가 우리 성인의 하루의 소변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6번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가 하루의 소변량이고요. 요거에 비례해서 비교해서 한 번 더 볼 것이 핍뇨라고 있어요. 핍뇨. 올리규리아. 얘는 핍뇨라고 합니다. 핍뇨. 얘는 무뇨증보다는 소변을 조금 더 많이 보는데 한 팩 정도로 더 많이 봅니다. 하루에 400ml 이하를 보는 것을 핍뇨라고 하고요. 또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보는 것은 폴리유리아라고 합니다. 얘는 다뇨를 얘기해요. 다뇨는 하루에 3000리터 이상을 소변을 보면은 다뇨라고 하는데요. 요거 두 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유리아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라고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스타이티스, 방광염을 얘기합니다. 우리 방광에 생기는 염증을 얘기하죠. 여기 방광, 그리고 여기는 남성의 방광이네요. 여기 전립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에 생기는 염증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울긋불긋하죠. 그 다음에 시스토스코피, 방광경 검사입니다. 방광 보게 검사. 우리 이제 스코피도 여러 번 나왔죠? 네, 방광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유리아, 배뇨장애, 배뇨통을 얘기하는데요. 소변 시 일어나는 통증, 급뇨, 빈뇨를 동반합니다. 앞에 방광염을 제가 방광에 생기는 염증, 아이티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광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고요. 특히 여성, 세균 감염이 주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성이 요도가 2.5에서 4cm 정도로 짧죠. 짧기 때문에 항문과 굉장히 가까운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에서 있는 대장균들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해서 생기는 염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감염균이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수신증, 물콩팥증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거고요. Incontinence of urine, 요실금, 오줌 세기, 오줌 지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실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실금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꽤 여러 번 들어봤을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오줌 지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나오는 증상이죠. 이 원인은 방광 또는 조임근, 관략근이 있으며 원인이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외상이나 수술로 조임근이나 이를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으로 방광에 소변이 고일 사이 없이 방울방울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연 분만 후에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느슨해져서 방광과 요도가 복압을 견뎌낼 수 없는 위치로 아래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요. 폐경, 급성 및 만성 방광염, 골반부 수술,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 당뇨의 합병증 또는 중추 및 말초 신경 질환의 등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성인 여성에서 35%에서 40%, 성인 남성에서는 2%에서 5% 정도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여성이 좀 많죠.
종류는 복합성 요실금, 결박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이 복합성은 복합성 요실금과 결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류성 요실금 등이 있습니다. 일류성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방광의 수축력이 감소하거나 방광 출구가 막혀 효과적으로 소변을 배출할 수 없는 환자에게 나타납니다. 진성요실금도 있는데요. 이 진성요실금은 요관이나 방광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 소변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나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프로리소토미, 콩팥돌 제거술, 신절석술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80페이지에 이 콩팥돌 제거술이 나오는데요. 신절석술로 교과서를 좀 바꿔주세요. 신적석술이라고 나오거든요. 신절석술입니다. 이 절을 바꿔주세요. 네프라이티스, 콩팥염, 신장염이라고 합니다. 콩팥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말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 나갈게요.